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화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우결 창업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리핀 사업의 진실성,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현재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소자본 창업으로 이 먹거리 사업을 하시는 아이템 중에서 이 한국 음식점, 즉 잡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필리핀에 오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김밥 나라라든지 뭐 김밥에 대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쇼핑몰 같은데 푸드코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을 파는 아이템 종류가 떡볶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이 있고 잡채도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요. 그 중에서 잡채를 한번 봅시다. 잡채를 보게 되면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잡채를 스스로 드셔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하는 의문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채의 맛을 대충 알죠. 제가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던 잡채 맛하고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 잡채를 필리핀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가,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해보고 지나쳤습니다. 물론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뭐 떡볶이 맛은 필리핀 사람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사실 없습니다. 떡볶이는. 김밥도 그렇고요. 김밥도 한국이나 일본 정도가 먹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음식 중에서 김밥하고 비교해 볼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잡채는 다릅니다. 잡채는 필리핀에 많은 이 국수 요리가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리고 잡채는 한국의 대표적인 볶음국수입니다. 한국 국수 대부분이 이 국물이 들어가는 그런 국수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 나머지는 고추장을 이용한 비빔국수, 이런 정도가 있고, 이제 잡채는 이 기름으로 볶은 그런 이제 국수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수 요리. 그런데 필리핀에는 상당히 많은 볶음 국수 요리가 있습니다. 그 면발도 한국 잡채하고 유사한데 좀 가느다란 그런 면발을 사용하는 국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수하고 한국 잡채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얼마든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대비 맛, 이걸 봤을 때는 오리지널 잡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 현지에서 파는 그 잡채와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파는 이런 국수, 유사한 국수는 상당히 비싼 거죠. 한국 잡채가. 제가 항상 나가면은 가보는 곳이 이제 그런 푸드코트인데, 왜냐면은 이런 쇼핑몰에서 특별히 음식을 먹으러 갈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KFC나
아니면은 뭐 피자 이런 데 가봐야 돈만 들지 사실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비싸기만 하고. 푸켓에 가면은 한국 브랜드가 있는 이제 김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꼭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같은 값을 내도 좀 먹기 편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르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잡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 대비는 필리핀 국수보다 맛도 사실은 덜합니다. 필리핀 국수보다. 근데 오너 입장에서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방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이거 안 나가면 김밥 있으니까, 우리는 주 아이템이 떡볶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 잡채 맛이 차라리 필리핀 사람 입에 맞추든지 아니면 완전 한국 사람 한국 맛하고 똑같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그런 맛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길래 잡채를 이제 안 시키죠, 제 입장에서도. 근데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봐도 비싸다. 별말 뭐 그냥 한국 거라니까 뭐 한 번 정도 먹어보는 것이지 돈 주고 사 먹기는 좀 좋지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뭐 한국 음식점을 비난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랜드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마다 가면은 그런 그 한국 김밥을 파는 곳이 한 군데씩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체인화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한국 음식을 파는 김밥 뭐 라면 이런 걸 파는 곳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너가 왜 저런 거를 저렇게 놔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 진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음식 사업을 하는데 맛을 가장 중요한 게 맛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싸든 비싸든. 근데 맛을 저렇게 내서 과연 승부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일 내가 이 음식점의 사장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도 그 서 있는 자세라든지 뭐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 있고 다 이제 흐트러진 자세로 이제 있는 겁니다. 손님들 보는 앞에서. 그래도 제가 이상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이 그 종업원들도 뭐 손님이 안 오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고 뭐 거기서 막 박수 치면서 호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종업원이니까 당연히 뭐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한국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뭐 모르겠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업한다면은 맛을 예를 들면 떡볶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닭면이라는 라면이 있습니다. 한국 라면. 한국에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닭 라면을 웃돈을 주고 팔 정도로 불티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떡볶이를 파시는 분들이 왜 맛을 그렇게 유사하게 또 비슷하게 내질 않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떡볶이를 판다고 했을 때는 필리핀도 떡이 있습니다. 쌀을 재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떡볶이 맛은 한국에서 파는 떡볶이 맛하고 비슷한 그런 맛이 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선호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끔 시켜 먹는 정도, 이 정도라고 보는데, 아니 불당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젓갈 먹어보고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매운지. 무지무지하게 맵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못 먹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안달을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 떡볶이 맛만 해도 그 떡볶이 맛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맛 비슷하게 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막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그 잡채 맛은 필리핀의 필리핀은 볶음국수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가지수로. 필리핀은 국물국수가 거의 없죠. 오히려 뭐 비빔국수도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볶음국수입니다. 필리핀 요리는. 사실은 재미가 안 되는 겁니다. 잡채는. 가격이라도 비슷하면은 그나마라도 뭐 한국 음식을 판다니까 가서 먹어볼 만한데, 이 가격도 비싸고 그렇다고 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입맛만 좀 챙겨야 되는데, 입맛도 또 필리핀 국수만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필리핀 국수 아주 저렴합니다. 무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식 사업을 창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신경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작은 자본으로 이제 그런 창업을 하셨다고 할 때는 맛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맛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맛으로. 이 사람이 먹는 것을 도외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먹는 거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먹는데 몰라서 그냥 먹는 거지, 사실 한국 사람도 안 갑니다. 그런 데는. 같은 한국 사람이 하니까 가서 좀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두 번 가보겠지만, 가서 먹어보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일부러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이 성공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잡채 하나만 봐도, 잡채 하나를 놓고 봐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라면이죠, 라면. 일본 라면은 한국 라면과 달리 짜거나 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라면은 짜고 맵죠, 일단 맛이.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합니다, 한국 라면을.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라면집을 해서 돈을 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라멘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라면집을 내서, 일본 사람들이 그 가게를 인테리어 하는 거는 일식집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작고 오밀조밀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되는 분식집들은 한국 스타일 분식집이죠. 뭐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다가 그 테이블 놓고 의자 뭐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일본 사람들에는 라멘 집은 라멘 하우스죠. 그런 데가 요즘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일본 라면 맛은 뭐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겠지만, 또 일본 라면이 싸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밥 하우스에서는 한국 라면을 끓여가지고 100페소 안 되게 받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겠습니까만은, 이 일본의 라멘 하우스에서 파는 라면은
150페소 정도 합니다.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런데도 필리핀 사람들이 자주 갑니다. 그런 차이를 제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 중국집들, 사실 크기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있는 중국 음식점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큰 데는 아주 크지만 또 통상적으로 작은 데는 테이블 뭐 한 10개 이 정도 놓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음식점은 진짜 성황리에 장사가 됩니다. 뭐 아이템도 다양합니다. 중국 음식점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중국 음식점하고 일본 음식점하고 한국 그 분식집을 보면은 중국 음식점들은 이런 대로변에도 있고 쇼핑몰에 가도 있습니다. 또 일본 라멘 하우스는 그 아주 대로라고는 하긴 그렇고 일정한 작은 도시들, 즉 쉽게 말하면은 뭐 카피떼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카피떼 안에서 이제 뭐 박골시, 뭐 이무스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은 그 동이겠죠. 동에 이제 큰 동들. 그런데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라멘 하우스가. 근데 한국 김밥집은 꼭 몰에 이제 곳곳에만 있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소비자 선정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음식점들은 뭐 사람이 번잡한 데는 이제 있죠. 한두 개씩. 그런데 한국 음식점과 달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창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식당 이런 게 아니라 소창업을 봤을 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음식점, 그 다음에 일본 음식점, 한국 음식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음식점은 분식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식집. 즉 중국 음식점으로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은 주로 또 아예 또 작은 건 작습니다. 그냥 딱 싸가기만 하는 것이죠. 서서 먹어도 쬐끄만 선반식으로 된 테이블 서서 먹는 정도. 작으면 또 그렇게 작습니다. 중국 음식 파는 것들이. 근데 중국 음식을 파는 장사가 손님이 최고 많습니다. 손님이.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일본 음식이 비싸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음식은 나름대로 꾸준히 그 장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맛은 제가 일본 음식의 정통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우리 분식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떡볶이 맛도 차라리 그럼 불당면처럼 아주 그 현지인들이 막 좋아하는 맛으로 바꾼다든지 또 잡채 같은 경우도 아주 현지화를 시켜서 현지 재료를 사가지고 현지 면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잡채의 그 특징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성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모둠으로 해서 떡볶이 조금, 김밥 뭐 한 두세 개, 잡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또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품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지가 않고 또 일도 하기가 편하고 또 전문 조리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문 조리사가 아니어도 이런 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작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이제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면은 그것을 이제 모델로 해서 2호점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뭐 체인화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가동할 수 있는 정도만 해서 뭐 3개, 2개, 뭐 아니면 4개 이 정도만 해서 돈을 한 군데서 10,000페소씩만 벌어도 40,000페소가 됩니다. 또 평균적으로 잘 벌면은 100,000페소만 벌면은 필리핀에서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잘 사는 거죠. 그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결 창업 중에서 이 먹거리 창업을 하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현지화를 시키고 현지 사람들이 항상 찾는 맛을 내도록 주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저거 대충 투자해놓고 딴 거 알아봐야 돼.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이런 자세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맛으로 승부를 내면은 맛이라는 게 결국 간 아닙니까? 간. 맛으로 승부만 잘 낸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방법,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